안녕하세요. 초콜릿 소나입니다. 오늘은 밖에 비가 와요. 네, 어제도 꽤 많이 왔는데 저는 비 오는 날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영업에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사실 비 오는 날보다 조금 뭐랄까 맑은 날이 저희 매장은 바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약간 나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 주변에 이제 계신 분으로 인해서 생각난 건데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외식업에 있어서 맛있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네, 들어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당연히 맛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음식이 맛있어야지 맛이 없으면 가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물론 맛있어야죠. 네. 그렇지만 이게 맛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정말 들려드리고 싶은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은 좀 축약을 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맛있는 게 외식업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도를 한번 따져볼게요. 저는 보통 이상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맛의 정도가 1에서 10이 있다고 하면 5에서 한 7 정도의 수준까지만 노력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8에서 10은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8에서 10은 정말 맛있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먹어도 맛있고 너무 훌륭하다. 그러니까 미슐랭 심사위원들이 와서 먹어도 너무 맛있어. 막 이 정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10을 달성한다는 거 어렵고, 저는 미슐랭 가이드에서 추천하는 레스토랑조차도 사실은 그 세간의 사람들이 먹으면 이거 그냥 먹을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되는 맛집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어쨌든 이 외식업을 만약에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맛있어서 네, 돈을 잘 버는 그런 가게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8에서 10 정도의 그 노력은, 네, 8에서 10이 되기 위한 노력은 좀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과연 이게 그 8에서 10의 맛을 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생각해 보면 저희 손님이 하나가 떠올라요. 손님 중에 학생인 신분의 그 손님이 있어요. 네, 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그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맛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고 또 매우, 네, 판단이 좀 냉정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신제품을 개발을 하면 이 친구한테 많이 부탁을 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사장님은 왜 밀크티를 안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밀크티? 밀크티 원하면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저 아이스 밀크티가 먹고 싶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만들어줄게 라고 하고 네,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두 번을 이제 그 다르게 만들어줬는데, 처음 만들 때는 제가 하던 방식으로 굉장히 정성스럽게 홍차를 우리고 그 우린 홍차에다가 네, 그 맛을 최대한 첨가물 같은 걸 가미하지 않고 좋은 재료만 써서 한번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홍차 시럽을 그 넣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파는 홍차 시럽이 있어요. 그걸 첨가를 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그 친구가 네, 사장님, 네, 이 두 번째 만든 게 너무 맛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랬더니 네, 이거 저번에 만든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더 진해졌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때 확인을 했습니다. 역시 맛의 기준이라는 건 물론 이제 그때그때 사람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맛이, 똑같은 맛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이런 것 같아요. 좋은 재료를 써서
네, 만약에 음식을 만든다고 하면 좋은 재료의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다른 재료의 배합들도 신경을 써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좋은 재료의 그 맛을 내기 위해서 다른 재료는 가급적 첨가하지 않고, 그 첨가하더라도 그 제 주재료를 살리는 선에서 네, 만들어야 되거든요, 음식을.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럽고, 네, 향도 좋지만 뭐랄까 어떻게 보면 홈메이드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네, 집에서 만들어 먹는 그런 맛이 나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만들어서 먹으면 건강에 좋죠. 네, 건강에 좋고 자극적이지 않고, 근데 싱겁죠. 네, 싱거운데 그걸 음식점에서 팔면 싱거워서 맛있다라는 법칙은 성립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면 그냥 싱겁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그 전 직원 중에 굉장히 입맛이 까다로운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자주 하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차라리 단 게 낫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이렇게 음식을 먹으러 가보거나 리뷰를 그 보거나 이러면 그렇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 입맛에 대한 걸 맛있거나 맛이 없거나로 보통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음식이 달아, 그럼 달면 달다고 하지 맛없다고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맛없다고 하는 대신에 내 입맛은 좀 달아 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 음식이 맛이 없어가 아니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다른 찌개나 이런 걸 먹었는데 이게 짜거나 싱겁다고 하면 음식이 맛이 없다고 느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백종원 씨가 한때 슈가보이로 이제 불리웠었잖아요. 설탕을 많이 사용을 하셨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 설탕을 넣어서 재료의 단맛을 내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백종원 씨를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로 만드는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심리가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8에서 10까지 노력하는 것보다 맛을 5에서 7 정도로 유지를 하고, 또 우리는 그 외에 신경 쓸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맛뿐만이 아니라 뭐 가게 분위기, 인테리어, 분위기에는 음악도 포함되고 인테리어도 포함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라던가 이제 그 외에도 굉장히 신경 쓸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들어요. 맛이 있으면 돈을 벌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맛있다고 돈을 벌진 않습니다. 네, 저도 음식에 대한 입맛이 까다로운 편이라 아무 음식점이나 잘 가지 않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고 단골로 갔던 맛있는 음식점들이 많이 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맛있어서 성공할 것 같으면은 그분들은 계속 지금 장사를 잘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맛이 있어도 다른 요소들이 손님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음식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카페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처럼 그 SNS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시대는 없었잖아요. 굉장히 그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서 옛날처럼 맛있으면 언젠간 소문이 나겠지, 소문이 나면 손님이 늘어날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장사하기에는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특히 관광지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반틈만 먹고 버리고 간대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오늘 그걸 이제 주제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라는 속담 아시죠? 저는 그 속담이 요즘처럼 네, 잘 통하는 시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
맛은 적당히 있어도 네, 맛이 엄청 있다고 해도 SNS에 사진이 굉장히 안 이쁘게 올라온다거나 가게 구조상 굉장히 어두워가지고 사진이 잘 안 찍힐 수도 있어요. 하필 오는 손님들마다 또 사진을 잘 못 찍을 수도 있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초콜릿 전문점이다 보니까 사진이 잘 안 찍혀요. 초콜릿이 그 원래 부드러움이나 맛있는 색감이 표현이 잘 안 돼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한 제품을 찍을 때도 저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는 편인데 손님들은 또 더 그러기가 어렵죠. 네. 그러니까 SNS에는 물론 주관적인 맛의 평가가 들어가긴 하는데 그보다는 일단 시각적인 네, 요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고려를 한다고 하면 입소문으로 맛있다 네가 꼭 성공한다 네, 이런 진리는 통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님의 니즈를 네, 잘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우리가 그 어떤 창업을 하면 비단 외식업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때 세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가? 세 번째, 고객이 원하는가? 네. 그런데 그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키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막상 해보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저는 이제 사업이 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 그 주변에 있는 사장님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해요.